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국회법에 의해 갖고서 관한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리해 갖고 사본 첨부해 갖고 국회에 요청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법무부 장관 제안자가 돼서 국회가 취지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가서 좀 제가 뭐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 겸 또는 또 대법원장님의 어떤 고민을 촉구하기 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거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법무부 장관이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경찰청은 어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어느 검찰청은 몇 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날 어느 법원 판사 누구누구는 누구에 대해서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되게 합니다. 저는 이게 국회법이나 관련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면은 구속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거의 구속영장 전부를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 그냥 읽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특히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관련해갖고서 체포동의안에 일부만 있겠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읽었던 내용의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도 또 쭉 중략 쭉 그런 내용을 계속 다 읽습니다. 또 일부를 또 보면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이 문자 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저거를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청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청탁받는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위 의원실 보좌진 업무 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증거를 계속 설치해요. 이래서 구속돼야 된다. 또 이래서 사안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검찰에서 나온 어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구속영장 일반을 공개하느냐? 그랬더니 의원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구속영장에 판사만 봐야 되는데 그럼 구속영장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하냐? 대개 수사 시작하면서 영장 청구하게 되면서 언론에서 이제 눈치를 채고 이런저런 물어보면 간단하게 피의사실 요 정도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장 청구하게 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어떤 뭐 증거관계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장관까지 원칙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장관이 그건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를 못하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예,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피의사실 유패 혐의가 상당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관련해갖고 물론 이게 국회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정도로 여기 뭐 동료 의원들이 다 들은 내용들이니까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역대 법무부 장관들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되게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정부 통해 갖고 법원을 왔기 때문에 중앙지법 어떤 해당 지방법원의 판사 누구누구는 영장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사실요. 근데 최근에 구속영장 내용의 80~90% 정도를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절충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문제로 국회법과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 그런 걸 제가 사법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 저는 뭐 말씀드리는 그 대법원장께서 경험도 답변할 사항은 없고, 아닌 것 예, 같지만 예.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공포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알게 됐을 때 판사들이 상당히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영장 신문해야 된다. 어쨌든 법원이 이런 면에서도 정치로 중립돼야 되고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주 거의 뭐 노골적인 피의 사유를 공표한 내용들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되고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영장 다 신문할 판사가 영장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 언론에 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판사들이 영장 신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뭐 대법원의 판결은 일관되게 명백합니다. 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의 발표에 한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공식의 절차에 따라 발표가 돼야 된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유념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이런 점에 어긋난 그런 피의 사실 공포에 거의 유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들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